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이 최상병이 이 순직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정치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꼬였는지 뭐 그거는 뭐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이 세 번째인가요? 벌써 이 제2요건 행사한 게. 네.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법을 낸다고 그럽니다. 네. 그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 4차네요 벌써요. 참 벌써 4차가 됐어요. 4차죠. 네, 4차 법을 내겠다고 하는데 자, 이 4차 법을 낸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제3자 추천 이런 것들을 해서 내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아니었어요. 완전 아니었죠. 완전 아니었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뭐 오늘 빠르면 오늘 뭐 야 소수당 뭐 의원 한 명 있는 당까지 다 합쳐서 뭐 야 6당 뭐 그걸 사인을 받아갖고 의원과에 법안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요. 그 중에 2명을 자기들이 고르겠다는 거예요. 넷 중에 추천하면 둘을 고르겠다.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2명을 고르는데 근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요. 비토권이 있어요. 비토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했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이현종과 신지호가 있다. 이 자식들은 이거 안 되겠다. 그거 바꿔달라. 비토권 행사하면 네. 그 둘을 빼고 대법원장이 재추천을 해야 돼요. 또 재추천해야 되고. 근데 그 재추천을 뭐 1회에 한해서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마음에 안 드는 놈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비토권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비토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끔 이제 4명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럼 4명 중에 2명을 자기들이 고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제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은 어떻게 선수가 심판을 고르느냐. 그죠? 최성변 특검법 관련해 갖고 지금 민주당도 뭐 김규현이다 뭐다 뭐 장 누구죠? 그 장경태.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을 고른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빠져라. 당신들은 빠지고 대법원장 같은 그냥 객관적인 3자가 거기 추천하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건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뭐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던가. 그러니까 특검은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했는데 저게 그러니까 짝퉁이죠.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지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고르겠다는 거는 그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인데요. 이 제3자 특검법의 핵심은 그겁니다. 즉, 이 법과 관련된 당사자들, 자, 이 법 뭐겠습니까? 이 제보 공작 사건이라든지 그게 다 민주당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들은 빠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야 공정한 특검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3자 혐의는 결국 공정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한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법원장 추천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 중에서 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 법안의 핵심적 정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은 제3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비토권, 그렇죠. 즉,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줘. 계속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때까지 바꿀 네.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민주당과 이 조국혁신당이 2명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도장 찍는 사람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이재명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이재명 같은 그 일극 체제를 넘어서 거의 뭐 이제 일색화돼 있는 그 당에서 수령님께서 야 이거대로 해. 그럼 그냥 쫙 수령님의 교시대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고르는 특검이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 고르는 특검.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정말 우리 순수한 네. 제3자 특검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그 못마땅하고 단순히 못마땅한 걸 넘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여권의 분열을 한번 이걸 통해서 획책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네. 분열 책동 뭐 이관계의 일환으로 요게 좀 약발이 있을 수 있겠다 해갖고 좀 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 법을 자꾸 내고 하는가. 그리고 특검에 누가 봐도 예전 특검에 추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네. 이거는 윤 대통령이 격려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이걸 일부러 수사를 갖다가 다시 경찰로 간 거를 다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개입했다. 네. 자, 그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끝까지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판사들 중에서 변호사들 중에서 좌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변 출신도 많고. 자, 그거 한 건만 잘해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권하게 되면 뭐 큰 자리 주니까. 그렇죠. 그거 뭐 총대 메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공정한 사람이 하면 이 결론이 안 나오니. 왜냐, 대통령은요, 여러분 군 통수권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불법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박정훈 대령이 이 법 바뀐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기소할 사람들을 정해서 경찰로 넘겨서 근데 그거 아니다 지금 그 법 잘못이야 라고 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쩌하든지 간에 이종섭 대사 임명 등등을 윤 대통령이 이걸 덮기 위해서 했다라는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맞게 하려고 결국 한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또 낸 법도 보면 여기에는 제보 공작도 없어요. 제보 공작이 없어요. 수사도. 아니 그날 본인이 저 회담 때 네. 모두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보 공작도 제보 공작하면 다 넣겠다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네. 아니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네. 사실 그 최상명 특검법에 대해서 4명 정도가 그 찬성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진짜 법안 통과, 법안 성립의 그 목적이 있다면은 이걸요. 한동훈 버전의 법안 발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면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 고를 수 있게끔. 네. 그다음에 수사 대상에 제보 공작도 넣고. 그다음에 뭐 특검의 권한 여기에 그 위헌적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손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1차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를 할 거고 이제 전자 투표를 하니까 근데 이제 과반으로 이제 법안은 표결이 돼가지고 용산으로 갔다 거부권 행사돼갖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재표결할 때 무기명으로 할 때 정말 한동훈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거 해놓으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탈표가 나올 줄 몰라요 정말.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몰라서 안 할까요? 네. 그 지금의 민주당의 저 특검법 발의는요, 법안 성립에 그 최종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통해서 여권을 분열시키자. 뭐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의 것들을 무늬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저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민주당이 최상병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1도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정권을 흔들고 갈라치게 하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우리 지호님이 이야기했던 그 전략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대로 하면 이 사건 아무 혐의가 없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또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알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게 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하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아니 거기도 법률가들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고검장 출신도 많고 판사 출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드러난다. 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혐의가 드러난다. 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밀어붙였겠죠. 그렇죠.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이거 보자고요. 이번 사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최상병 그 군 경찰 뭐 거기서 할 때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요걸 가리는 게 지금 공수처 수사 아니에요? 네. 근데 공수처가 요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습니다. 기소권 없죠. 예, 그러면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송치를 해야 돼요, 검찰에. 네.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네. 그것이 문제예요. 네네.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저 적지 않은 그 저희 당의 그 법률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최소한 한 가지 정도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요. 그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을 했다가 다시 한번 갖고 왔잖아요. 네.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이첩했다가 다시 갖고 온 부분. 음. 그 부분을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직권남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공수처는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불기소 무혐의로 결론이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리고 이게 공수처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지만 그 친야당 아닙니까? 네네. 그 친좌파 미디어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뭐 밝혀내지도 못하고 다 무혐의다, 불기소다. 그럼 공수처가 완전히 이제 그 짜그라드는 거예요. 문 그러니까 닫아야죠. 뭐가 됐든 기소 의견으로 지를 것이다. 네. 다 무혐의 됐어요. 그렇게 했는 거다. 그때 질러놓고 근데 우리가 기소 의견으로 그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불기소로 바꾸면 그 검찰 탓하면 되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네. 검찰 탓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가지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사 기록 다시 갖고 온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실에 이게 그 뭐랄까 유리한 수사 결과가 나올까? 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이걸 한다? 공수처 수사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차피 공수처는 기소할 겁니다. 기소하고 의견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판에서 한번 판단 받아보겠다. 그렇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판단 받아보면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는 민주당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사건에서 자기들이 정한 결론을 내야 되니까 법원 가면 제가 볼 때는 100% 그냥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에서 하는 과정에서 왜냐 특검 그 자체보다는 특검하는 과정에서 온갖 것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뭔가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른 별건 수사를 그럼요.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 그게 민주당이 노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 입맛에 맞는 지금 특검을 임명해서 온갖 대통령실 어디에 그냥 함부로 이것도 나왔네요 뭐 하면서 또 기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바로 만들었어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유연적 독소 조항이라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 수사도 보세요.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구명 로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그 공작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조작과 공작이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네. JTBC에 몇 번이나 그냥 그 제공해갖고 그 단독 보도 나오게 만들고 그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참 우리가 너무나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참 민주당이 저는 참 바보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정말 특검을 하고 싶다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그 특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법안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이쪽에서도 동조하는 사람들 꽤 많을 그럼요. 거고. 근데 그거 추구도 못합니다. 네. 제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못한다. 왜? 네, 못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 법을 지금요. 저 대표회담 해놔놓고 낸다는 법이 바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떳떳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재보공작 합시다. 넣을 수 있어요? 네. 안 넣잖아요. 네. 안 넣어요. 왜냐? 장경태가 작살나거든. 작살 나요, 정말. 장경태가 작살나거든. 그거 작살나게 돼 넣으면 있어요. 장경태의 그런 여러 가지 제보 공작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장경태 골로 가니까. 그렇죠. 그거 못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마치 이제 자기들이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결코 속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조금 잠깐 짚어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 회담회 때 이런 제안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
중국인 투표권. 예, 예. 요즘 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요거 빨리 지금 없애는 거 하자라고 예. 지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를요, 이제 비공개 좀 말미에 가갖고요.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제 자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몇몇 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그건 상호주의,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한 거 아니냐. 아니, 중국이 그런 걸 허용해야지 우리도 허용하는 건데 우리 지금 여기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거의 대부분이 한 80%가 중국인들 아니에요. 네. 그 영주권 획득해가지고요. 그렇죠.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 3년 이상 거주자인가 요건이 네, 그렇게 3년 됐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중국인들이에요. 근데 중국은 국회의원 선거는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 선거만. 왜냐하면 그분들도 여기서 지방소득세 뭐 이런 걸 내니까 그렇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 그래요? 그럼 필요하면 개정해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하. 어. 그때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면 개정해야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뭐 쉐쉐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쉐쉐해야 하겠어요? 되겠어요? 예. 어. 이 투표권이라는 거는 상호주의입니다. 중국이 우리 교포들 간 사람들 인정해주면 우리도 인정해줄 수 있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다들 이제 중국에서 계신 뭐 국적자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즘은 이제 숫자가 꽤 많습니다. 특히 구로구 대림동 같은 경우는 거기 그냥 집단적으로 또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지금 꽤 크다 보니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 이게 아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한동훈 대표가 이 그럼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온 겁니다. 네. 이거는 상호주의가 맞지 않다. 네. 이거는 고쳐야 된다. 네. 라고 했는데 저는 이재명이 절대 안 바꿀 겁니다. 네, 절대 못 바꾸죠. 쉐쉐해야 되니까 절대 못 바꿀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